네, 여러분 이제 연력학 과정, 연력학 법칙을 적용하는 연력학 과정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바로 등적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적 과정에 대한 말투리부터 할게요.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써놨죠. 그리고 다른 말로 정적 과정이라고도 불러요. 두 가지가 다 혼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등적 과정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실린더에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똑같이 아까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처럼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는데 우리는 열이라고 말하지 않고 알파벳 기호로 뭐라 쓰면 Q라고 하죠. 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 어디에? 바로 이 실린더 안으로. 그런데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겠지만 바로 뚜껑이 있네요. 뚜껑은 뭐냐면 이건 피스톤인데 피스톤이 아까는 선생님이 그랬죠. 마찰이 없는 매우 매끄러운 재질이어서 스르르르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번 경우는 부피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했냐면 여기를 단단하게 고정쇠로 막아놨어요.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은 열을 받으면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답이 나오기도 해요. 바로 이 안에서는 반드시 온도가 증가하겠죠. 매우 뜨거워질 겁니다. 온도 T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 갑자기 압력을 물어보니까 이제 어렵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부의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힘과 단면적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체 내부에서의 압력을 물어볼 때는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 있는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죠. 이리저리 움직이고 부딪히고 다시 튕겨나오고 부딪히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체 분자들이 벽을 때리는 힘이 작용하겠죠. 벽을 때리는 힘의 총합을 구한 것이 압력입니다. 다시 기체가 갖는 실린더 내부의 기체의 압력이라는 것은 기체 분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운동하는 동안 실린더의 모든 벽을 때리는 힘의 총합을 기체 내부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 활발하게 움직이나요? 그렇죠. 더욱더 활발해지죠. 운동에는 증가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더욱더 많이 충돌하고 많이 때립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체 내부의 압력 P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을 아는 것도 여러분이 만날 연습 문제를 푸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연력학 법칙으로 수식을 전개하여 이 내용을 이해하고 쓸 수 있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테마는 열 에너지를 공급받았는데 등적 과정이래. 부피가 변하지 않는데 그럼 이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니? 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결과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열 에너지를 공급받았으니까 이거 플러스죠. 내부는 증가합니까?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증가하죠. 근데 여기 W 이게 중요해요. W가 중요해요. 사실 W를 기체가 한 일인데 W를 W 자체로 보지 말고 원래의 정의 압력 곱하기 부피로 한번 봐볼게요. 압력과 부피의 변화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기체가 한 일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부피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피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델타 V는 0입니다. 부피의 변화량이 없어 라고 하죠. 그러면 델타 V가 0이면 모든 압력에 대해서 곱의 결과 0이 되겠으니까 얘는 사라져 버렸겠죠. 기체는 결코 일을 하지 않아가 결론입니다. 기체는 팽창하지 않아 같은 말입니다. 기체는 일을 하지 않아 마찬가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모든 열 에너지는 100% 전부 내부 에너지로만 가. 따라서 온도가 증가해.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으로 이해하기 그리고 수식으로 이해하기 있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교과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프로 이해하기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다시 한번 등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우리 예전에 물체 운동과 관련된 그래프 공부했던 시절 그냥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 가장 많았던 그래프는 X축이 바로 시간, Y축은 위치, 속도, 가속도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래프는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래프인데 지금 우리가 배울 연력학 과정에 대한 그래프는 대부분이 다 부피에 따른 압력 그래프입니다. 기체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열에너지를 공급받기 직전에 이 상태의 부피를 V1 처음 또 압력도 P1 이걸 처음이라고 볼게요. 두 부피 값과 압력 값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좌표 값은 처음에 부피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2라고 봅시다. 2 압력도 1이라고 봅시다. 얘는 2고 압력은 1. 그러면 시간이 흘렀을 때 열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부에너지 증가했을 때 과연 그래프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피는 변하지 않아입니다. 그럼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는 절대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과연 이 내부에서 압력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증가해. 그럼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더 많이 충돌을 해. 더 많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큰 힘이 발생해서 내부 벽을 때리는 기체 분자의 힘이 커져서 압력도 증가해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압력이 증가된다가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가 처음 시작이었으면은 끝날 때는 나중에 압력이 여기라고 했을 때 그래프는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등적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하나 뭐냐면 선생님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문제 풀 때마다 압력이 증가한다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온도가 증가해 활발하게 움직여 그래서 압력이 증가해 왜냐면 압력은 충돌하는 모든 힘의 합이야 라고 보는 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몰수라든가 기체 상수는 빼고 이것만 놔둬봐요. T를 놔두면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기체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인데 사실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보일-샤를의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얘를 잘 봐봐요.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에 비례한대요. 그러면 봅시다. 처음에 두 숫자의 곱을 구해봐요. 그러면 T를 구했을 때 처음에 온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T1을 했을 때 V 곱하기 P니까 그렇죠? 1 곱하기 2에서 2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온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V1 곱하기 P2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2에 여기도 숫자 2 안 적었죠? 그러면 얘는 4가 됩니다. 온도가 증가됐다는 것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부피, 압력, 온도 세 가지 조건을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적 과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 몇 가지도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함께 합시다.